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의 정윤성입니다. 매주 핵심적인 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어떤 한 주간의 고민 끝에 핵심적인 한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부터 좀 보시겠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시겠습니다. 10포인트 정도의 하락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0.5%에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삼성전자와 다른 종목군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 그동안에 어떤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은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돼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의 사실은 또 다른 면이 있죠. 하반기부터 특히나 OLED 탑재에 대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의 성장성,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DRAM 가격과 낸드, 이 두 가지 축의 그런 반도체 가격의 상승분, 이 부분의 최대수의 또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이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를 줬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호가를 통한 그런 지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오늘 개별주적인 성격보다도 대부분의 종목군들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종가 때까지의 그런 변동성,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그런 선물 매도세,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들 상당히 좀 큰 선물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2%에 대한 급등세 이후 여기에 대한 변동으로 인해서 주가를 또 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 선물에 대한 포지셔닝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가 있고요. 여기다 따라서 기관들 같은 경우도 나머지 대형주들 위주로 차익 매물을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현물과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겠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도 더욱더 상황은 좋지 않고 있죠. 보통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안 좋을 때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반등을 한번 보여줄 법도 한데, 오늘도 0.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선 코스닥 시장 내에서 어떤 주도주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적다라는 부분, 전혀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일부 테마주들이나 그나마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도주들의 섹터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반도체 쪽의 소재 장비 쪽과 제약바이오 쪽을 좀 들 수가 있죠. 특히 반도체 업황, 제약바이오 두 가지 모두 다 실적에 대한 부분, 우선은 하반기 때 몇몇 특징적인 종목도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 내에 어떤 모멘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때까지 굵직한 어떤 바이오 종목들의 IPO,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에 대한 여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주들 단에서는 같은 반도체 섹터라고 하더라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중소형주들의 장은 좀 기다려 봐야지 알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 지금 조금 접근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렸고 또 지금까지 성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9월 29일 날 포스코 0.7%의 수익대로 볼 수가 있고요. 10월 6일 같은 경우 지난주죠. 고려아연 매수가가 45만 1,500원이었는데 0.7% 두 종목 다 수익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유 의견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스코부터 좀 보시겠는데요.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특히 포스코 원래는 지난주까지는 2, 3%대의 상승세에 대한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우선은 뭐 0.7% 물론 수익권이긴 하지만 지금 좀 밀려있고 다시 바운딩에 대한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 밀렸냐 하면 알코아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었죠. 그러면서 철강주들의 그런 낙폭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서는 수익을 달성하기보다도 좀 우선 계속적으로 갖고 갈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은 목표가를 말씀드렸었죠. 30만 원 선까지 장기적인 홀딩 여기 되면 상당히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흥국들의 최근에 환율의 강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들 같은 경우도 환율의 강세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수출을 할 때 환율이 약세일 때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경절 연휴 이후 제가 우선 그 포스코 추천을 드렸을 때는 그 이전이었죠. 국경절 이후에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나 그 국경절 이후 중국 쪽의 철강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로서 중국 같은 경우 철강에 대한 사실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 자체 생산을 철강을 하고 있죠. 보산철강과 무안철강이 합병이 된 이후 고로를 통해서 철을 녹이고 이것을 철강 생산을 하고 있는데 철을 녹일 때 막대하게 들어가는 석탄의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철강업체들한테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에서 막대한 그런 경쟁사들이 철강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올려도 판매에 대한 호조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중국에다 판매를 할 수 있는 철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체적인 생산을 워낙 줄이다 보니까 여기에 경쟁 관계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조선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중국과의 조선사들의 그런 어떤 마찰 또한 어떤 경쟁 관계 이런 부분도 최근에 철강주들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추천드렸었던 고려아연을 좀 봐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지난주에 상당히 좀 낙폭 과대에 있었죠. 상당히 좀 들어가기 좀 무서운 구간이었지만 사실 단기적인 바닥대 좀 추천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할 때 올라가고요. 지난주 같이 낙폭이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어떤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됐었을 때 어떤 해소점이 있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도이치뱅크 사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대선, 특히나 트럼프가 혹시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좀 증폭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시장에서도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나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와의 약세 이런 부분도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가 있었지만 그 이후 완화가 되면서 고려아연이 급락에 대한 기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가 때 낙폭 과대 시에 살 수 있는 구간이 바로 고려아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글로벌 이슈 어떤 위험이 다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미국 대선이나 변수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고요. 유럽 사태 또 한 가지는 특히 유로존 이후 브렉시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금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안정적일 때 오히려 더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아까 철강 때도 마찬가지였죠. 공통된 키워드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기존에 막대하게 갖고 있었던 미국의 달러, 특히 그 국채를 갖고 있던 것을 팔면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금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향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55만 원 선대까지 계속적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 전략으로 한 달에 15%의 수익을 만들어가는 정윤성의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서울경제TV의 확실한 한 주의 한 종목 세일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추세 변곡의 달인,
저 정윤성과 함께 바벨 전략을 통한 15%의 수익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번 주 한 종목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종목이 어떤 것인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은 풍산입니다. 바벨 전략으로 한 달 15%의 수익 내기, 여기에 대한 한 종목, 오늘 풍산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풍산이 어떤 종목인지 좀 차츰 알아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풍산 같은 경우는 우선 주요 매출처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40% 넘는 부분이 반도체 소재를 포함했던 어떤 구리를 중심으로 했던 이런 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을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인 어떤 반도체라든지 IT 쪽, 또 그 외에도 어떤 건설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서 구리라는 제품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그만큼 산업 생산에 상당히 좀 중요한 밀접한 연관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수록 매출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군용탄을 보여주고 있죠. 군용탄이 36%인데 한마디로 방산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산주 하면 느낌이 오시죠?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드 이후에도 중국과 한국의 마찰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중국 어선이 침범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시위라든지 무력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강도 높은 거의 적반하장이라는 강도 높은 얘기를 했었고, 국내 같은 경우도 해경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지금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봐볼까요? 지금 남중국해를 보면 중국이 이렇게 있죠. 중국이 있고 그 밑에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이 연안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글로벌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금싸라기 같은 그런 해안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유럽과 미주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고요. 여기가 향후에 최대의 그런 소비지라고 볼 수가 있죠. 말레이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들 같은 경우가 신흥국으로서 막대한 젊은 인구, 그러니까 고령화가 미치지 않는 젊은 국가가 바로 동남아시아 인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임금이 아직까지 싸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경제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까요? 여기는 바로 유가가 다니는 그런 통로입니다. 여기가 막혔을 때 여기를 누가 쟁탈을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보고, 에너지의 중심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합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요. 한반도 말 그대로 지금 상당히 좀 불안정한 정국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북한 핵 무기를 중심으로 했던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TV 토론 이후에는 어느 정도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방산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36%의 비중, 그러니까 풍산에서 봤었을 때는 이 어떤 구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요와 그다음 방산, 이 두 가지만 합치더라도 76% 상당히 좀 큰 비중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업황이 어떨 것인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후 흐름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측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봤었을 때는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고려 아연을 추천을 했었을 때 금 가격에 대한 상승과도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풍산과 구리의 가격에 그런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구리에 대한 그 매물, 특히 거래가 어디서 많이 되고 있냐면
런던 거래소에서 지금 상당히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수급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공급은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하게 되고 있는 반면에 수요는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빠진 이후에 바닥을 좀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방산 부분을 좀 들 수가 있는데 방산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서도 사실은 어떤 전쟁에 대한 발발 위기, 지금도 중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전운이 감돌고 있지만 이 외에도 미국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캡틴 아메리카의 그런 이미지가 강했죠. 전 세계의 어떤 캡틴으로서의 모든 어떤 국가들을 다 컨트롤 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컸었지만 트럼프 이후 트럼프가 왜 이렇게 전혀 토크쇼 진행하던, 어떻게 봤었을 때 코믹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백인들의 막대한 지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국 보호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부터 잘 먹고 잘 살자. 뭐하러 다른 나라의 일까지 도맡아서, 피해를 보면서 우리나라 욕까지 먹으면서 주한미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왜 하느냐, 우리부터 잘 하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보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각 국가 간의 마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커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매출이 증가세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제는 다른 나라가 어떤 국가를 좀 보호해주는 수단도 될 수가 있겠지만 자기네 나라가 자기 쪽을 보호를 해야지만 자국 무역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과거를 보더라도 너희 나라 우리가 좀 도와줄게, 또 보호해줄게라고 하지만 명목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가는 부분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의 자립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평가 영역입니다. 지금 PER이라든지 PBR 영역을 보더라도 현재 풍산이 갖고 있는 그런 막대한 토지라든지 아니면 구리,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 특히 지금 현재 어떤 박스권 영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인 종목군들 외에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손이 안 나간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글로벌 리스크 재점화 시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강세가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글로벌 아이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광산이 폐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중국에 대한 수요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인데요. 중국의 경기지표가 호조를 보여주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중국, 일본, 미국 공통점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린턴 후보로 좀 계속적으로 좀 모아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박스권 내에서 어떤 상단에 대한 부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구간인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박스권 내에서의 단기적 상승세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박스권 내에서의 어떤 하단선에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박스권인데 박스권 이후에 또 다른 박스권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만약에 박스권을 뚫어줬을 때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경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 박스권 중단에서 상단까지 올라오면서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어떤 가벼운 움직임,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추천 종목 풍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천 종목의 가격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매수가는 33,500원,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풍산 같은 경우 봤었을 때는 우선 지금 현재 매수가에 대한 부분 33,500원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살짝 밀렸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권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급하게 따라 붙기보다도 좀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부분, 확실히 단가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미덕이 좀 필요하지만 또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풍산을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전방 산업이었던 뭐 조선이라든지 여기에 플랜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 목표가 38,000원대까지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풍산 같은 경우는 부산 쪽에 어떤 토지 개발에 대한 이슈 작년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풍산에 대한 어떤 자산주로서의 부각 이 부분도 또 상당히 좀 될 수가 있는데 자산주로서의 어떤 주가에 대한 흐름 현재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메리트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부한 자산을 통해서 이 부분을 크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은 없지만 어떤 풍산만의 풍부한 자원 이런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PBR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저평가 영역대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풍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이제 풍산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 신흥국들의 모습과 함께 항상 같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 종목이 이제 압축이 되었는데요. 네, 저와 함께 하는 종목 세일즈. 자,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세일즈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과 좋은 종목을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증식 와이드와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